오늘은 그 알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자기 직업으로서의 염치와 책임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직업으로서의 책임감, 인간으로서의 책임감. 지금 이제 사회적 의미로서 그 알의 피프티 편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사회적 의미로서 그 염치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경기를 잘 운영하고 리딩하고 이렇게 해져가야 되는 그 심판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경기에서, 스포츠에서. 근데 이 심판은 자기들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경기를 운영해버리면 그 경기 자체는 깨져버리죠. 왜냐면 심판은 결국은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룰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심판이 심판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경기 자체가 스포츠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봐요. 뭐 편파방청이다 뭐다 해갖고 막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심판의 기능을 그럼 무엇이 보조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이죠. 영상이 지금은 많이 하죠. 그래서 리플레이 같은 걸 돌려보고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가 지금 현재 그 관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그 심판이 확인을 하고 경기를 판정하는 경우가 많죠. 심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카메라맨조차도 심판의 역할에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가 선택해 나가고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시스템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조금 더 공정한 무언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게 비단 스포츠의 문제인가? 그러면 스포츠만 그런가? 우리 사회에는 뭐 아시겠지만 사회의 룰을 정하는 입법부가 있죠. 스포츠하고 동일해서 생각해 보면 쉬운 것 같아요. 입법부는 결국은 사회의 룰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의 역할을 스포츠에 참여해 있는 선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심판자의 역할을 우리가 일부 나눠서 하고 있죠. 그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경찰, 검찰의 기능, 그리고 최종 심판을 맡고 있는 사법부, 결국 법원의 최종 심판을 하는 그 두 개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기능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에. 그리고 이 두 개 기능하고 있는 이것들이 예전에 강압적인 정권, 그러니까 뭐 군사정부든 이런 강압적인 정부에 의해서 그 심판의 역할 두 개 나눠서 하고 있는 그 심판의 역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역사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여기에 하나의 더 심판의 역할을 들어오는 형태가 된 거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심판의 기능을 언론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려면, 그러니까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 이렇게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촉받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란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에서 부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그죠?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형태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겼죠. 여기에 들어가면 언론인도 해당이 돼요. 기능상으로서의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지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공직법에 보면 언론사와 언론사의 대표, 임직원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 기자도 포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예요. 저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했죠. 지난주에는 개인으로서 직업으로서 염치를 가져라, 부러움을 알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심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고. 일단 언론은 심판의 기능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스포츠에서 심판이 리플레이를 통해서 자기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걸 언론에서 하고 있죠. 언론이 그 기능을 그대로 사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계속 판단의 자료로서 쓰고 있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안에 들어온 거죠.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리플레이 영상이 심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시사교양국에서 하는 시사 탐사 프로인데, 이걸 뉴스의 영역, 언론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거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의 기능을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이 하고 있는 뉴스는 매일 생산되는 뉴스보다 심도 깊은 걸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하고 있는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스포츠에서 리플레이 같은 역할을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피프티 사건의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9일을 앞두고 이 계약이 걸려있는 일을 영상으로 내보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저희 얘기 드렸던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는 계속 얘기해 왔던 거죠.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스포츠
경기처럼 최종 심판을 맡고 있는 역할을 하는 법원을 상대로 스포츠에서 영상이 하고 있는 리플레이 하는 듯한 영상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작해서 보여줬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제기되어 있던 이 심판에 관련해서 9일 전에 스포츠 경기에서 리플레이 하듯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재판부에 보냈어요. 무엇을? 메시지를. 계약이 걸려 있는 사안인데,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으면 계약이든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어떤 것들을 리플레이하는 영상들이 거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거나 어떤 방향성이 담겨 있거나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걸 사법부에서 만약에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모든 판단을 언론에서 그러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우리가 이때까지 끊어내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 우리가 언론인을 상대로 윤리규정이라는 거, 자기들의 책임들을 윤리규정이라는 거, 언론이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 언론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만들어갔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 언론이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그 기능 때문에 이 기능을 벗어나는 행위, 그러니까 최종 재판이 판결을 낼 수 있는 그 행위를 하기 바로 앞전에 그런 식의 영상을 제작해서 그런 식으로 사법부에다 보낸다. 그래서 그것이 사법부가 받아들이고 판결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사회는 진짜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역사가 이때까지 얘기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프티프는 그렇게 방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금 계속 못 물어가고 있어요. 그때 자기들 스스로 그 방송이 되고 사람들이 막 들불처럼 저거 할 때 자기들 스스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선 약간의 편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오늘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고 오늘 안진영 기자 얘기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시청자위원회랑 해서 회의록을 내서 할 때 이게 약간의 편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약간의 편파라는 건 결국 계약이 있는 양 당사자를 놓고 한쪽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방송을 하고 나서 재판 뒤에서가 아니라 재판 앞에서 알고 있었어요. 방영식이가 8월 19일이었던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진짜 낱낱이 지금 계속 파괴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이나 어떤 것들을 여기에다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사회적인 책임이야. 사회적인 책임.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프로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거기서 그들은 첫째 그 방송이 됐어요. 방송이 되고 나서 이미 알았어요. 여기서 자기네들 그 안에서 이게 일방에 의해서 흘러간다. 대중이 막 화를 내서뿐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 재판 앞에다. 그 9일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그걸 수정을 했어야 돼요. 자기들한테 니네들이 이게 의도가 있은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계속 대중이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걸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방송을 그렇게 했다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예요. 근데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건 그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정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지. 방송을 내리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게 언론의 기능을 하는 시사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재판일까지. 일단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를 걔네들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라면. 이미 자기네들이 편파가 일부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내보낸 거거든. 그러면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빨리 막았어야지. 그래야지 대중이 그들을 상대로 의심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백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근데 그걸 했어요. 재판일까지. 그리고 재판 이후에 다행히 우리 사회의 사법부가 다행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중요한 건 거기서 계약이죠. 계약. 정말로 그들이 봤어야 되는 그 계약에 집중해서 봤다는 거지. 계약에 집중해서 봐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가처분이 기각이 됐어요. 가처분이 기각이 됐어요. 그 다음 9월의 어느 시점이에요. 9월의 어느 시점. 그게 키나씨가 특정하지 않아서 디스패치에서도 특정하지 않아서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9월 내내 있었던 일들을 보자고요. 기각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냐? 그 당시에 아이들 그 당시에 아이들은 이걸 다시 본안 소송까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걸 천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예요. 9월이면.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은 형사 고소가 들어갔어요. 더 기버스를 상대로 그 템퍼링 관련해서. 이미 앞전에 9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방송에 의해서 9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대중이 의혹하는 우리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하려고 그랬으면 이미 끊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이었어요. 재판까지. 자, 그럼 그 다음 9월이라는 시점에 자기네들이 추가 영상 자료를 찾아가던 시기에, 추가 자료를 찾아 만들어가던 시기에, 아, 누군가의 거짓말이 지금 우리 방송에 담겼구나라고 하는 큰 방송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걸 자기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 시점에 뭐냐면 또다시 전홍준 대표님은 재판을,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재판을 걸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당시에 아이들은 전홍준 대표님한테 다시 소송을 걸고 있던 시점이에요. 자, 다시 재판이 걸렸어요. 자기네들은 거짓 방송을 했어요. 이랬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들이 정말 우리는 대중의 의혹하고는 다른, 진짜 우리는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무언가가 지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실수였다고 하면, 자, 그때 리플레이 영상처럼 만들었던 자기 영상들을 내렸어야 돼요.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과를 했어야죠. 이게 사회에서의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가처분 기각이라고, 그러니까 그 9일 동안에, 방송하고 나서 9일 동안에 있었던 때 수정하지 않았다,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뻔했다. 하지만 그 다음 재판이 지금 걸려가고 있다. 이때에서는 적어도 자기네들이, 아, 우리가 지금 우리 방송 내부에 거짓이 담겼구나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방송을 중지를 시키고 사과를 하고 이걸 수정을 했어야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대중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들은 뭘로 변명할 거라는 거지. 여기서 지금 그들한테 변명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들이 방송사고를 일으켰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방송사고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건 대중의 여론이 한 방향,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든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기 때문이잖아. 근데 재판을 앞두고 9일 전에 방송을 해서 그걸 했어. 그리고 새로운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 재판부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잘 넘어갔어요. 영향을 다음 재판이 또 그러고 나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과를 하고. 근데 그걸 안 하네? 그러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저들한테 물어야 되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히 큰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 심판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재판부를 상대로 한 방송을 9일 전에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는 시기에 자기들이 그 거짓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계속 이어왔어요. 이게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디스패치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그러니까 뉴스 매체에서 그걸 다루지 않았으면 그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왔을 내용이라는 거지. 자, 희나 씨의 인터뷰가 없고 디스패치의 기사가 없었다면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없었다면 저 방송은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희나 씨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모든 걸 증명하고 있다고. 자, 21살짜리도 부끄러움을 알고 그 기능을 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근데 방송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방송은 내려갔다? 그러면 방송을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겠어요? 조작 방송이라는 건 거짓이 담겼다는 얘기고, 편파 방송이라는 한쪽의 편을 들었다예요. 한쪽의 편을 들었던 건 방송이었고, 조작 방송은 거기에 거짓이 담기는 순간 조작 방송이 된 거예요. 그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근데 그 방송을, 그러니까 사회적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그들의 거짓말이, 그들이 이어왔던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순간까지 그들은 안 했다는 거지. 하지만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엔 그때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그 방송을 내리는 거 키나 씨의 역할이에요. 디스패치의 역할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저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는 거죠. 사회적인 심판이 자기들의 룰을 어기고 플레이어로 나섰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프트 편에 가까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심판의 역할, 언론이 하고 있는. 근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플레이어로 그 안에 들어왔어요. 자기네들이 의도하지 않았다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자기네들 방송이 플레이어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증명하는 거지. 그리고 그 플레이어로 띄었던 것들을 내렸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어요. 자, 인정.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거는 뜨거라 아니다 하고 내렸어요. 중요한 건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까지 플레이어로서 띄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회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